자, 장애가 발생하는 부위를 한번 봐볼게요. 자, 심장, 폐, 신장, 간, 위, 대장, 소장, 췌장, 방광, 고환, 양측 난소, 요도, 음경, 질구, 심장, 흉복부장기, 비뇨생식기로 이렇게 구분이 돼서 여기에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에 각각의 기준에 따라 장애가 발생합니다. 장애 유형을 한번 봐볼게요.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 100%,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에 기능을 잃었을 때 75%, 심한 장애를 남길 때 50%,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장애 지급률 30%,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길 때 장애 지급률 15%로 정하고 있고, 잃었을 때의 기준, 심한 장애의 기준, 뚜렷한 장애의 기준, 약간의 장애 기준은 후에 분설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 장애 지급률 100%죠. 심장이 그만큼 중요한 만큼 심장을 이식했을 경우에 장애 지급률 100%가 인정이 됩니다. 자,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기능을 잃었을 때라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폐 이식을 한 경우나 신장 이식을 한 경우나 간장 이식을 한 경우 또는 장기 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 유지가 불가능해서 평생토록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리고 방광의 저장 기능과 배뇨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때 기능을 잃었을 때로 보고 장애 지급률 75%가 인정이 됩니다. 제가 전문 강사가 아니어가지고 녹화하는데 버벅거립니다. 자,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가 어떤 경우인지 한번 봐보게요. 대부분 암과 관련된 수술인데 때로는 사고로 인해서 장기들이 파열됐을 경우에 시행한 수술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위를 전부 절제했을 경우, 대장을 절제한 경우, 대장은 결장부터 trực 장까지를 대장이라고 하는데 대장을 전부 절제한 경우, 또 췌장을 절제한 경우, 소장의 4분의 3 이상을 절제한 경우, 소장 길이가 6.7에서 7.6m라고 네이버상에서 나오는데 12지장, 공장, 회장 포함해서 4분의 3 이상 절제한 경우, 또 절제된 소장이 3m 이상인 경우, 또 간을 4분의 1 이상, 4분의 3 이상 절제한 경우, 그리고 양쪽 고환이나 양쪽 난소를 절제한 경우, 이때를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고 하고 장애 지급률은 50%가 됩니다. 대부분 이러한 것들은 질병 후유장애나 상해 후유장애 또는 생명보험상 재해 후유장에서 담보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은 수술 기록지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술 기록지나 진단서에 위전절제술, 대장절제술, 췌장절제술, 소장절제술, 간장절제술, 양쪽 고환, 양쪽 난소 절제라든 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으면 확인되는데 위전절제나 대장절제는 수술 기록지상 명확히 확인되니까 또 췌장절제술도 확인되니까 청구할 당시 장애진단급여금을 지급을 주장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양쪽 고환이나 양쪽 난소도 수술 기록지상 확인이 되니까 청구할 당시 장애진단급여금까지 같이 주세요라고 해야 되고, 소장 같은 경우에는 4분의 3 이상 절제가 됐는지
또는 절제된 소장 길이가 3m 이상이 됐는지, 또 간 같은 경우에는 4분의 3 이상 절제가 됐는지 거기에 따른 수술 확인서를 하나 요청을 해서 보험사에 청구를 하시면 그 자료를 근거로 장애보험금은 바로 지급이 돼요. 근데 대부분 보험회사에서 바로 주진 않거든요. 청구하실 때 꼭 질병 후유장애나 상해 후유장애 있을 경우에 그 부분까지 같이 접수해서 지급을 해 주십사하고 요청을 하셔야지만 합니다. 아시겠지요? 자, 뚜렷한 장애는 지급률이 30%인데요. 보시다시피 한쪽 폐를 전부 잘라낸 경우, 한쪽 신장을 전부 잘라낸 경우, 그리고 방광 기능 상실로 영구적으로 요도루, 방광루, 요관 장문합술을 시행한 경우, 그리고 위의 50% 이상을 절제한 경우, 췌장의 50% 이상을 절제한 경우, 그리고 대장 절제, 항문 관략근 등의 기능 장애로 영구적으로 장루, 인공 항문을 설치한 경우, 또 심장의 기능 이상으로 인공 심박기를 영구적으로 삽입한 경우, 오른쪽 제 영상 밑에 있는 이미지가 인공 심박기예요. 그리고 요도 관략근 등의 기능 장애로 영구적으로 인공 요도 관략근을 설치한 경우, 이 경우가 뚜렷한 장애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대부분 수술 확인서로 다 확인이 가능하겠죠. 수술 확인서나 수술 기록지를 첨부해서 보험사에 청구하면 수술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질병 후유장애나 상해 후유장애가 지급이 됩니다. 아시겠지요? 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장애 지급률 15%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심한 장애나 뚜렷한 장애의 경우에는 일정한 수술을 했을 경우에 그 상태가 바로 장애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수술했다라는 근거 자료, 수술 확인서라든가 수술 기록지를 제출했을 경우 그 수술 일자를 근거로 질병 후유장애나 상해 후유장애 관련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약간의 장애 같은 경우에는 질병이나 사고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후에 평가를 해야 하는 항목들이에요. 자, 방광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된 경우 이제 평가를 하겠죠. 비뇨기과에서. 요도 협착이나 배뇨 기능 상실로 영구적인 간헐적 인공 요도가 필요한 경우, 또 음경의 2분의 1 이상이 결손된 경우, 남자 성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질구 협착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폐질환 또는 폐수술 후 폐기능 검사상 폐환계 기능이 1초간 노력성 호기량이라고 하는데 정상 예측치의 40% 이하로 저하된 경우에 약간의 장애로 인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장애 평가를 통해서 청구가 들어가야 할 사항들입니다. 자, 이상으로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장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해보는 거라 많이 서툴거든요. 하다 보면 좋아지겠죠? 자, 다음 마지막 13탄에서 신경계 및 정신행동 후유장애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재밌어.